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정의롭고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다. 아니다. 법원에서 그 사람이 한 발언의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모두 법원에서 그의 증언을 배척하지 않았느냐. 뭐가 양심적이냐. 이런 논란이 맞서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번에 광주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뉴스를 같이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광주 달래려다 수도권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권은희 전 경찰 수사과장이 그 광주 광산을의 후보로 전략 공천되기까지의 미스터리를 같이 묶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오늘 후보 등록 뒤에 첫 주말을 맞았습니까? 오늘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있었나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주말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7일부터입니다. 네. 이런 면을 감안해서인지 권 전 수사과장 같은 경우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권 전 수사과장은 여태까지 경찰 공무원 출신이고요. 네. 대중적으로 스킨십을 넓혀가는 방법이나 전략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권 전 과장을 바로 그 지역 유세 현장에 내보내기보다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더 연구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내부에서조차 권 전 과장에 대한 공천을 놓고 시끄러운 판국에서 네. 그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만한 그런 것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단련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 광산을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총선 대선에서 정당별 득표율 그리고 각 여야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 뭐 선거에 그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사실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궁금한 게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공천한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할 때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가장 적합도 있는 후보 1위가 권은희 과장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텃밭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인은 큰 문제가 없지 않으라는 의견들이 우세한데요. 네. 과연 이거를 그 민심이 받아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권은희 그 전 수사과장과 같이 했던 그 시민단체 형식의 단체들이 있었죠. 네. 백무현 서울신문 화백입니다.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마를 권유했지만 서울 동작을 해서 정권 심판을 기대했다. 광주 출마는 아쉽다. 살벌한 정치판에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네. 저게 광주 광산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을 갖고 나가면 누구든지 당선될 수 있다는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 저런 지역이 아니라 당당하게 응하려면은 그 동작을 같은 곳에서 나와서 승부를 펼쳤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참여자치21은 이제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입니다.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광주시장 전략공천 때 이제 시민과 교감을 못했다. 이게 누구로 얘기하냐면 이제 저번에 6.4 지방선거 때 윤장현 이제 당시 후보를 당사 전략공천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뭐 당선은 됐지만요. 이번 역시 똑같은 사례 아니냐. 그때 6.4 지방선거 때와 똑같은 사례고 결국 이거는 전략공천이든 무엇이 그러니까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된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광주 시민은 무시한 거 아니냐. 시민들 지금 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근데 사실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권은희 과장의 그 공천 소식 때문에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특별한 설명이나 대답을 좀 내놨습니까? 예, 지난 7월 4일이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나선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 100일 되는 날에는 다른 정치 일정들로 바빠서 그 기자간담회를 못했고 오늘 일요일을 맞아서 여의도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전략 공천 문제, 그 중에서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그 공천 문제였는데요. 역시 이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답하겠다 그러면 피해갔습니다. 네. 대신 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죠. 네. 광산 의뢰 공천을 신청했던 천정배 전 장관의 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선 네. 그 신진과 중진 세력들이 어우러지는 공천 원칙을 밝혔었고 그에 따른 공천이었다라는 말로 매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권은희 전 과장에 대한 공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리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낙천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줄이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730 재보선에서 권은희 과장이 그 야권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전에도 사실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후보 등록 전까지 과연 진짜 그 공천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권은희 후보의 영입 과정을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달 19일이었죠. 그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네. 원칙을 경선이 밝혔습니다. 원칙이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남은 그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전략공천보다는 경선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밝힌 네. 건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루 뒤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에 사표를 냈습니다. 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이 됐고 탈락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고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김한길 공동대표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었다. 예. 하지만 권 전 수사과장이 고사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당시 권 전 수사과장은 정치에 입문할 생각은 없고 공부를 하면서 네.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딱 10일 후였죠. 그 네.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고 네. 그 경찰에서 수리가 됐습니다. 이 사표 수리 시점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보선 730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월 한 달 전인 6월 30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는 사퇴 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권은희 수사과장이 딱 7월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에 네. 사표가 수리가 됐다는 이유였는데요. 사표 수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권은희 그 전 과장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 네. 본인은 변호사 절정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밝혔었습니다. 네. 근데 7월 3일이었죠. 그 기동민 전 서울정무부시장이 광산의뢰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광산을이 아니라 서울 동작을의 전략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작을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네. 그 천정배 광산을에 같이 공천 신청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이거는 전략공천을 누가 보더라도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자기를 공천에 배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반발을 했었는데 네.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 영입을 네. 발표합니다.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7월 9일이 10일, 11일 후보 등록 하루 전날이었죠. 네. 후보 등록 시작 하루 전날. 그때 권은희 수사과장이 10일 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보선 전국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그 시점을 보면 절묘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뭔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정말 공천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사후 뇌물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미스터리 같은 부분 기간상으로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전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사표 제출이나 영입 시도나 그리고 전략공천 그 내용이나 딱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새누리당은 이게 사후 뇌물죄에 해당하는 공천이라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광주 광산을 후보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